안녕하세요. 역사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첫 시간 강의 계획은 역사교육을 통해서 접근하는 통일교육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통일교육과 역사문화라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한 나라의 교육 이념이나 목적은 교육 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옆에 있는 교과서는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인데요. 이러한 교과서를 만들고 교육 과정을 만들 때는 그 나라 민족의 교육 이념이나 목적 같은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내용이 다시 교과서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남한,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특정 사회, 즉 남한이 북한을 이해하고 북한이 남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고 상호 사회체제 간의 동질성이 무엇인지, 이질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특정 사회의 신념 가치를 압축하고 요약을 합니다. 특히 옆에 사진 자료에 나와 있는 역사 교과서의 서술 방식과 내용에는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은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역사 서술은 분단 역사만큼이나 양분화되어 왔습니다. 즉,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한과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남북한의 이질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한의 역사 교과서 조선 역사 사진 자료입니다. 북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사 1권, 2권으로 원시사회, 고대사회, 중세사회, 그리고 근대사회까지를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형태로, 즉 아버지나 어머니, 선생님, 친구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형태로서 주제별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원시사회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시기 때 평등하게 공동으로 공동 작업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기원을 원시사회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어떤 특징이 북한 역사 교과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로 그리고 인물사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데 특정 인물, 즉 국가를 크게 창건을 했다거나 혹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일 때 그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거나 혹은 위정자들의 잘못한 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인민들의 역사 창조 노력을 다룬 인물사를 강조한 것이 북한 역사 교과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궁금한 역사 속 Y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단된 한국과 북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지리적 조건의 한계점은 무엇일까요? 역사 지리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세계 지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은 비교적 상세히 그립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남미, 북미라든가 혹은 유럽, 아프리카와 관련된 부분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그려내지 못합니다. 그거는 상대의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아이들에게 동양에 대해서 그려봐라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제대로 그리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을 할 수 있느냐가 역사 지리적인 어떤 관점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한 사례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그리고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면서 자신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 지역의 북방 문화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이에 반해서 한국 역사 같은 경우도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혹은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수업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야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 발해와 관련된 것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문화 콘텐츠로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모두 역사지리적 조건이고 거기에 따른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한 통일교육과 역사교육의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사 1권, 2권에서 바로 주로 다루는 인물의 빈도가 고구려와 고려의 장수들이 주로 소개가 됩니다. 즉, 북한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사에서 예를 들면 고구려, 고조선, 고려 이런 어떤 왕조 개창자라든가 혹은 광개토대왕이라든가 장수왕 이런 큰 공적을 남긴 왕들을 대거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북한 역사 교과서의 지필 방향이 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러한 왕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계급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계급의 한계점도 반드시 언급은 하되 각각의 국가들 고려라든가 고조선이라든가 고구려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의 자부심에 대해서도 크게 서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 교과서의 어떤 서술 방향이 어느 정도 이 전환점을 보인 것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북한 역사 교과서는 단군을 조선 민족의 시조왕으로, 그리고 동명왕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인 고구려를 세운 왕, 그리고 발해 대조영 고구려의 뒤를 이은 국가로서의 큰 영향을 끼치고요. 고려 태조 왕건 같은 경우도 북한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인정하지 않고 후기 신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해서 최초로 통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요동 정벌을 포기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면이 있다는 것도 북한 역사 교과서 서술의 큰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북한의 역사 인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중심의 역사 체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고구려의 오녀산성이거든요. 즉 북한은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거쳐서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역사를 중시하고 이것이 조선의 역사와 북한으로 이어지면서 북방 중심의 역사 체계를 확립한 것이 북한 역사 교과서, 역사 교육의 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학계가 이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된 데는 북한 지역이 고구려, 발해, 고려의 유적 유물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죠.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현재의 한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라, 백제, 조선의 유적 유물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서로 간에 이 접근이 용이한 유적 유물과 역사에 관련되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이런 과정이 역사 교육과 통일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바로 이제 볼 수 있죠.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발해 문왕에 따른 정해공주 무덤에서 발굴된 돌사자상인데요. 이러한 돌사자상이 고구려 무덤 양식에서 많이 발굴이 됐거든요. 즉, 이 바로 돌사자상이 고구려와 발해하고의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즉, 북한에서는 이러한 발해 역사를 크게 강조하면서 현재의 남한북한 대치 상황을 역사 속에서 신라와 고구려하고의 대치 상황과 연결시키고 또 하나 통일신라와 발해의 대결 상황에 이것을 직접 대입하는 역사관을 역사교육에서 실제 바로 이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북한 학계는 영토확장과 대외투쟁 관계 서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옆에 이제 이 사진 자료는 무용총이라고 해서 이 고구려의 그 바로 굴식 돌방 무덤에 그려져 있는 벽화인데요. 이 벽화에서 보면은 사냥하고 있는 고구려 전사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고구려 역사를 위대하게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구려는 영토 확장과
대외 투쟁을 굉장히 활발히 한 어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보여주는 국가다. 이런 식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국력의 강화와 고조선 옛땅의 완전 수복을 위해서 고구려 인민들이 투쟁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구려의 대외 확장 전쟁을 평가를 높이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북한학계는 고구려의 평양 천도 목적을 삼국 통일의 실현 과정으로 평가했는데요. 이게 이제 한국 역사학자들하고 이제 관점이 다른 면입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현재 충주에 있는 중원 고구려비거든요. 그래서 장수왕의 이 크게 이제 이 그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고 남하 정책, 남진 정책을 쓴 것에 대해서 쭉 평가한 비석인데요. 당시 북한학계는 이렇게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이렇게 평가한 거에 비해서 한국 학자들은 당시 고구려가 넓어진 영토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스리고 특히 기존에 있었던 수도에서 많은 귀족들이 할거했기 때문에 그 귀족을 장수왕이 왕권 강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수도를 옮김으로써 내부를 재정비했다. 또 하나 중국 대륙이 남북조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서 수나라가 탄생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 대륙으로 뻗어가기가 난처한 국제 상황을 감안을 해서 장수왕이 수도를 그 평양으로 옮긴 다음에 이 백제와 신라를 견제하는 정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남한 북한 역사학자들이 서로 평가하는 대목이 다른 것이 고구려의 평양천도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북한은 북한과 평양 중심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각시킬 목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관계의 주도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에서는 고대 삼국 시기는 주로 고구려사 위주로 그려져 있고 이 만화 캐릭터 주인공도 고구려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특징도 이제 같이 바로 이제 보여줍니다. 자, 또한 이 북한학계는 고구려 문화의 선진성을 크게 강조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두칠성을 포함해서 당시 고구려는 천문학이 크게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즉 굴식 돌방 무덤의 주인공인 왕이나 왕비, 통치자, 지배자가 누워있을 시에 천장을 바라봤을 때 별자리를 쭉 바로 이제 새겨두었는데요. 이러한 별자리를 새기는 것이 고구려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았고 이러한 고구려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고려로 전수되었고 그 고려의 바로 이 어떤 천문학이 다시 조선으로 바로 연결되었었기 때문에 고구려는 고조선 부여의 선진문화를 계승하고 고구려의 천문학, 즉 과학과 기술을 강조하면서 이것은 현재 북한 사회주의의 유물론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인식하고 결합되어서 이 북한 역사 교과서에서는 고구려사가 크게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북한학계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이 불상 제작 방식이 발해로도 이어져서 이불병좌상, 즉 두 명의 부처님이 나란히 앉아있는 이러한 어떤 형태의 불상, 이런 어떤 조성법을 바로 이야기하면서 고구려와 발해의 연결성을 북한은 크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계점은 무엇이냐면요. 발해는 당나라하고 교류하고 일본과 교류하고 신라하고도 대결 관계에 있다가 후에 가서 교류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발해의 대외 교류사에 대해서는 북한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수업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활발한 국제 교류를 발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고구려 발해의 연결고리만 강조하는 민족의 자주성만 강조하는 역사서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역사교과서 서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학회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사회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을 만들면서 개인, 국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옆에 있는 것은 신라 시기 때 선덕여왕이 만든 첨성대인데요. 북한에서도 이러한 첨성대를
남북한이 서로 방문은 하지 못하지만 방문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높이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라의 첨성대와 관련된 것을 북한에 바로 이제 이런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홀로그램 같은 것으로 제작을 해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하고 역사 교육에 접목시키면은 통일 교육으로 나아가는 한 방편이 될 걸로 바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교육 목적은 사회주의 교육 목적에 따라서 사람을 혁명화하고 계급화하면서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한의 소학교 학생 교복을 바로 이제 사진 자료로 가져왔는데요. 북한은 혁명성, 투쟁성을 강조하면서 역사학습도 주체사상 원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의 역사 교과서는 조선 역사는 공통적으로 민족적 긍지, 민족 주체성을 강조해야 되고 특히 역사 서술의 내용 선정 여부 그리고 서술 내용에 대해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민족적 긍지와 민족 주체성을 크게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진 자료는 북한 학생들의 수업 모습을 찍은 사진 자료입니다. 또한 이 당시 북한은 근대사 전체를 위대한 수령의 출현을 위한 전주곡으로, 즉 예를 들면 3.1운동이 실패한 것도 그리고 그 앞에 이 주로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조선 후기 농민난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위대한 수령이 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이었다. 이런 어떤 역사관을 바로 보여줍니다. 자, 또한 민족의식 확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역사교육에서 남북한 역사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것은 조선 시기 때 실록을 보관한 오대산 사고인데요. 예를 들면 조선은 선조 실록도 있지만 그 실록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해서 선조 수정 실록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수정 실록을 만들 때 앞에 있었던 선조 실록을 없앤 것이 아니라 두 개 다 남겨놓고 후대 후손들에게 평가하게 바로 두었거든요. 즉 남북한 역사교육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역사교육의 상호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위한 참고 문헌으로는 이찬희 선생님, 김봉석 선생님, 그리고 저 최선아의 여러 가지 책들과 논문을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자, 남북한 역사교육과 통일교육, 충청통일교육센터, 서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최선아 첫 번째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